감사합니다. 고급등급연반 12강 진행할게요. 자, 12강의 주 내용은 형충사주의 해석입니다. 지난 시간에 과다사주, 혼잡사주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다양하게 경험하라. 집중적으로 경험하라. 자, 내 사주에 많은 것을 활용하라. 귀신이 아니다. 내 사주에 나쁜 것 찾지 마라. 무엇을 활용할 것인가를 찾아라 같은 거예요. 키 작은 여자가 키 커질 생각하지 말고 다른 장점 찾으라. 뭐 이런 거 같은 거예요, 이제. 자, 형충사주의 해석은 이것도 그 사주에서 사주에 형이나 충이 있으면 형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삼형, 자형, 상형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쪽 관련은 에너지와 저쪽 관련은 에너지가 약간 불협화음을 일으키거나 서로 조절이 필요할 때, 야, 너 좀 천천히 가. 그래야 내가 달려가지. 뭐, 야, 너 3시 10분에는 잠깐 옆으로 비켜줘. 그래야 내가 너를 지나갈 수 있지. 자, 5번 비행기는 3번 활주로로 착륙하라. 3번 활주로에 이륙 중인 비행기는 잠시 신호가 있을 때까지 멈춰라. 너희들 맘대로 행동하면 비행기끼리 충돌할 수 있다. 뭐 이런 거 같은 게 형의 조절과 같은 거죠. 형의 조절. 그 형이라는 거는 마치 측면 충돌과 비슷한 형태고, 이 충이라는 것은 정면 충돌하고 비슷한 건데, 아무래도 측면 충돌과 정면 충돌에서 정면 충돌이 좀 더 파급력이 클 수도 있겠죠. 뭐라고 표현할까? 이거를 뭐 이해하기 쉽게 형하고 충을 비유하자면,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대립은 충이라고 비유할 수 있고, 그렇죠? 이쪽 정당에서 이거 하겠다 그러면 저쪽 정당에서는 여지없이 우리는 그럼 저거 하겠다, 보통 이런 형태로 대립하는 경우가 많죠. 보통 둘 중 하나 힘센 놈이 이기는 형태로 많이 가죠. 형이라는 것은 마치 민주당과 정의당의 관계 같은 거예요. 민주당과 정의당은 노선이 같은 것도 있는데 좀 다른 것도 있어. 대체로 정의당이 강경파고 민주당이 온건파야. 뭔가 뭐 여성 문제, 뭐 분배에 대한 문제, 뭐 도시 정책 뭐 이런 거 관련된 부분들을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한나라당 같은 경우도 거기는 이름이 매년 바뀌어가지고 요즘에 국민의힘인가요? 이름이 매년 바뀌어가지고 국민의힘하고 또 비슷한 또 성향의 약간 보수 쪽의 정당들이 있는데, 근데 같이 보수끼리 또 막 또 싸우죠, 막 이제 보수끼리 막 싸우잖아. 그런 형태들. 안철수 같은 분은 이걸로 붙었다, 절로 붙었다. 그러니까 완전히 충은 아닌데 민주당이나 한나라당하고 완전히 충을 하진 않지만 어쩔 땐 같이 가는 듯 하다가 깨지고, 또 같이 가는 듯 하다가 좀 다른 길을 가고, 중간에서 캐스팅 버튼을 쥐는 약간 이런 듯한 느낌. 이런 게 일종의 형이죠. 민주당하고 안철수는 형 관계, 한나라당과 안철수도 형 관계, 근데 충 관계는 아니죠. 이제 이런 느낌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형은 조절하면 되는 거고 충은 이제 들이받아야 되니까 그런 시기에 따라서 이제 어느 쪽에 유리한지는 좀 봐야 되는 거고, 사주에서 형충이 있다는 뜻은 그러한 삶의 다양한 경험을 조정하고 가라는 거예요. 8글자에 써져 있는 글자는 지구별 버킷리스트라고 말씀드렸죠. 경험해 보는 거야. 경험해 보는 거. 때리는 경험도 하고 맞는 경험도 하는 거야. 그러면 민주당 경험도 해보고 한나라당 경험도 해보는 거야. 그러다가 또 어쩔 때는 저기 제3정당으로 가서 또 활동을 해보는 거야. 가끔 정치인들 중에는 보수 진영에 갔다가 진보 진영에 갔다, 중도로 갔다, 또 보수로 갔다, 진보로 갔다,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있죠. 그 무슨 위원장님은, 비상대책위원장님은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도 했다가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도 했다가, 저분은 뭐지? 그렇죠? 그런 게 사주에서 이쪽 에너지도 경험하고 저쪽 에너지도 경험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주와 영성 철학을 접목시키면 남 욕하지 말란 소리야. 남 욕하지 말란 소리야. 어떻게 저 인간들 저렇게 살 수가 있어. 근데 내가 그 입장 돼보면 내가 그런 짓을 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거야. 자꾸 내 감정적으로 건드리고 있는. 나는 이쪽 입장도 경험할 거고 또 반대로 저쪽 입장도 경험할 거니까. 근데 젊었을 때는 이쪽 입장을 경험하게 될 거고 중장년에서는 이쪽 입장을 경험하게 될 수 있는 거니까.
내가 젊었을 때 직장 다니면서 사장을 무지하게 괴롭혔어. 사장을 무지하게 괴롭혔어. 사장 골치 아프게 했어, 이 사람들. 그러다가 내가 나이 먹어서 사장 됐어. 그럼 무슨 일이 반복돼? 내가 괴롭힘 당해, 이제. 꼭 나 같은 그 직원이 들어와가지고 내가 썼던 방법을 업그레이드해서 나한테 써먹어. 자, 이게 선악 구분하지 말고 당연히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우주에는 당연히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없어. 다 이것도 필요한 경험이고 다 저것도 필요한 경험인 거지. 나는 착하게 살았으니까 천당 가야지요. 너는 지옥 갈 짓을 했으니까 지옥을 가야지요. 글쎄, 이번에 골든그레이브 시상식에서 그 할아버지, 오 할아버지, 네? 오연수 할아버지인가요? 그분이 그 무슨 드라마였더라? 오징어 게임에 출연자 중에 제일 나쁜 놈이 누구야? 굳이 선악을 따지면 그 오징어 게임의 제일 나쁜 놈이 누구야? 그 할아버지잖아. 그 할아버지가 다 꾸민 거잖아. 사람들을 돈으로 자극해가지고 뭡니까 이거 딱지치기로 따기 때리기 게임 해가지고 흥분시킨 다음에 다 죽음의 데스 게임으로 다 끌고 와가지고 돈에 눈 먼 사람들 돈이냐 죽음이냐 가지고 거기서 아비규환 만들어놔서 그거 보고 너무 재밌으니까 나도 거기에 참여해야지 해가지고 딱 그 안에 일원이 돼가지고 그 게임을 100% 리얼로 즐기시는 분이시잖아. 사실 가장 악의 축이잖아. 근데 왜 그분이 골든그레이브 시상식에 가서 상을 받지? 왜 그분이 상을 받지? 자, 신은 저 착한 사람, 나쁜 사람? 아니. 그런 개념보다는요, 연기 잘하는 사람 좋아해. 연기 잘하는 사람. 이게 또 아이러니한데 그렇게 치면 히틀러나 스탈린, 모태통, 무솔리니, 유영철 이런 분들은 연기를 너무 잘해서 탈인 거야. 히틀러한테 야 유태인 200만 명만 죽여라 그랬더니 200만 가지고 되겠어 내가 600만을 죽여주지. 스탈린한테 철권 통치를 해서 한 1000만 명만 굶겨 죽여라 그랬더니 1000만 명 가지고 되겠어 내가 4000만 명을 굶겨 죽이겠다 해가지고 스탈린이 굶겨 죽인 사람이 우리나라 인구를 넘어가요. 와, 리얼리티 끝판왕들이죠 정말. 그러니까 열심히 살아라 뭐 이런 느낌이고 사실 도덕적 우위는 우리 에고적 차원에서 어떤 느낌이긴 한 건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가 선역을 맡은 거야. 대본을 선역을 맡은 거야. 대본을 선역을. 그렇다고 해서 뭐 막 나쁜 짓 하고 양심에 가책 갖지 말아라 그런 거 아니에요. 이제 그거 저 높은 차원에서 이제 하는 말이지. 이제 우리는 이제 이 에고의 세상을 살고 있으니까 에고의 규칙에 맞춰서 살아야지. 에고 몽땅 무시하고 살 수가 없는 거죠, 이제. 자, 사주에 형이나 충이 있으면 이쪽 입장과 저쪽 입장을 모두 경험해 보아라. 특히 충이 들어있는 사주들은 이쪽 입장과 저쪽 입장을 반대 입장을 모두 경험하는 미션 코스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가 마치 무슨 체험극에 무슨 모노드라마의 체험극에 출연을 했는데 어느 집에 며느리로 가서 맨날 따기 맞고 차별받으면서 고통스럽게 시어머니한테 고생하는 역할을 해보아라 라고 하더니 그게 후반부에 가서는 이번엔 내가 가해자의 역할을 해보아라. 그래가지고 또 새로운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자기가 나이 먹었으니까 자기가 또 꼰대 시어머니가 돼가지고 그 며느리를 그렇게 괴롭히는 학대하는 그러면서 마음속으로는 그래도 내 시어머니보단 그래도 내가 좀 덜 하는 거야. 난 착한 사람이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위로를 하면서 그 경험들이죠. 다 경험해 보란 뜻이에요. 근데 형도 범위가 넓고 충은 범위가 더 넓죠. 민주당도 해보고 한나라당도 해보라는 거잖아. 사실 민주당, 한나라당 다 해보면은 정치의 이쪽 입장과 저쪽 입장 다 해보는 거지 뭐. 다 해보. 한쪽만 해보는 게 아니잖아. 한쪽. 뭐 채식만 했다가 육식만 했다가 채식, 육식 합치하다가. 자, 충에 대한 얘기를 좀 할게요. 자, 이 시간에는 충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고 충이 들어있는 사주나 형이 들어있는 사주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형충작용의 해석. 이게 형충회합이죠. 이 형충회합. 지지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천간생극제와 지지형충회합, 천간지지는 12운성. 보통 이런 식으로 이제 보라고 얘기를 하죠. 지지에서도 생극작용이 있는데 지지는 생극작용의 체감보다는 형충작용의 체감이 좀 더 강하다. 형충은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라고 물어보면 적당한 형충은 삶의 적당한 긴장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과도한 형충은
좀 과도한 긴장이라고 볼 수 있죠. 놀이동산에 가서 적당히 재밌는 청룡열차를 탔어. 어머 무서워. 어머 아이고 아이고 와 하고 바이킹 타고 탁 내렸어. 아 재밌다. 한 번 더 탈까? 뭐 이 정도가 되는데 너무 과도하게 무서운 놀이기구를 타면 이제 정신이 혼미해지고 막 그냥 응급처치 부르고 난리가 나죠. 이제 막 중간에 뛰어내리고 막 이제. 저 매운 라면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라면에 고추를 듬뿍듬뿍듬뿍 넣어가지고 그냥 한 모금 탁 먹으면 그냥 와 눈물이 팍 그냥 열정적인 라면을 먹고 싶어요. 그게 뭐야? 그게 라면 먹으면서 괴로워하고 있잖아. 라면 먹으면서. 그럼 이제 그것 때문에 괴롭다고 사람은 의사를 찾아가면 의사가 뭐라 그러겠어? 자극적이지 않은 음식을 드십시오. 당신 위장이 다 상했습니다. 뭐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내 삶이 되게 자극적이신 분들 있죠. 남자를 만났더니 어떻게 그렇게 아침 드라마에 나오는 그런 놈들만 나한테 걸리느냐 막 이렇게. 어떻게 시집을 갔더니 어떻게 상상 속에서나 나올 법한 일이 나한테서 벌어지느냐. 영혼 계획을 어떻게 짠 거야? 아침 드라마 대본을 쓴 거야 이제 내가. 자극적인 경험을 이번 생에 하고 싶어요. 자극적인 체험을 하고 싶어요. 라고 온 거죠. 라는 느낌. 이제 이게. 자, 사주에서 충이라는 것은 이런 모양으로 이제 표현이 되는데, 보자고. 자수하고 오화는 이쪽 끝과 저쪽 끝이에요. 오화는 화의 나라 정점이고, 자수는 수의 나라 정점이야. 그럼 사주에 좌우충이 있으면 어떤 사람일까? 저 화의 나라 정점도 경험해보고 수의 나라 정점도 경험해본다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반대로 목의 나라 정점과 금의 나라, 목은 새롭게 펼치는 시작의 기운, 뭔가 새롭게 시작해보는 일도 해보고 또 충이 이렇게 만약에 묘충이 들어있거나 인신충이 들어있으면 시작도 해보고 끝내도 본다. 시작도 화끈하게 시작했다가 화끈하게 끝내도 본다. 자, 이런 형태로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사주에서. 만약에 이 두 개가 붙어 있으면 시작하고 얼마 안 있어 그만둔다.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으면은 이쪽 때 시작한 것을 20년 후에는 마무리하는 경험을 해본다. 근데 내가 시작하는 경험에 내가 참여하고 있을 때에는 보통 요 마무리 짓는 경험들은 남에 의해서 일어나고 내가 마무리 짓는 일을 하고 있을 때에는 이 시작하는 일들은 주로 타인에 의해서 일어난다. 같은 형태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내 상황이 내가 현재 겪고 있는 상황이 내 사주에 무슨 작용에 기인하고 있는가를 봐야 돼. 그래서 사주를 활용하는 방법은 도식 당할 것인가 도식을 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둘 중 하나 고르시오 같은 거예요. 그냥 어버버버 하고 있으면 도식 당하는 사람이고 야 빨리 도식하는 사람으로 빨리 바꿔 도식하는 사람으로 빨리 뭐 이런 식으로 야 빨리 도식하는 일에 끼어들어가지고 거기서 돈 벌어 도식하는 걸로 돈 벌면 뭐 하면 돼? 땡처리 전문 저기 폐가전 수거해 가기 저기 뭡니까? 저기 망한 집 저기 부동산에 넘기기 뭐 이런 거 뭐 못 쓰는 제품들 싹 다 수거해 가기 그 다음에 이렇게 도식하는 일을 사업화하면 뭐 하면 될까? 단식원, 기도원, 암자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다 뭐 하는 사람이에요? 나 좀 도식시켜주세요 하고 오는 사람들이잖아. 암자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자네 암자에 왜 들어오나? 그랬더니 직장 생활 20년에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모든 거 다 내려두고 이곳에 와서 한 6개월 정도 좀 기도만 하다가 좀 편히 쉬고 싶습니다. 이게 지금 셀프 도식하겠다는 소리잖아, 지금. 셀프 도식하, 저기 교회에 표어 있죠. 수고하고 지친 자들아 모두 내게로 와서 편히 쉬어라. 이게 도식하라는 소리야. 교회에 와서 도식하라. 이 도식이 이게 힐링이에요. 어떤 측면으로 좀 보자면은 지친 사람 쉬으세요. 뭐 번아웃 오신 분들 번아웃이 왜 일어나요? 번아웃이 식신 때문에 일어나잖아. 식신을 쓰기만 하고 멈추지를 않으니까 번아웃이 난 거 아니야. 그럼 번아웃이 나면은 이게 타이에 의해서 이제 이제 무기력증에 빠져버리는 게 이제 도식이 타이에 의해서 일어난 거고 그거기 전에 자의로 도식을 일으키는 것은 내가 스스로 내가 좀 지친 것 같다. 한 3일 잡고 쉬어야겠다. 제가 새해 첫날 한 10일 정도 쉰 것처럼 제가 5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달려가다가 연초에 한 10일 정도 쉰 것처럼 그래서 다시 재충전하고 오자. 뭐 이런 거 같은 거죠.
자, 사주에 서로 이렇게 충의 기운이 있으면은 서로 반대의 기운을 모두 경험해보라 같은 거예요. 거기에 이제 십성과 오행의 성향을 같이 집어넣으면은 그거에 따라서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여기 제가 자세하게 설명은 안 할 거예요. 저희 교재에다가 자세하게 써놨으니까. 이 충은 비우고 새로 채우는 기운이다. 충은 지지에서 일어납니다. 천간을 충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가끔 갑경충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도 정확히는 경갑극이 맞죠. 경금이 갑목을 극하다가 맞는 거지. 경금이 갑목을 충하다는 건 아니에요, 사실. 근데 이제 보편적으로 그렇게 많이 쓰이니까 이제 그렇게 많이 쓰이는 건데 극의 관계와 충의 관계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위에다 이제 표시를 해놨죠. 극과 충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극이라는 것은 A가 B를 제어하다, 통제하다, 컨트롤하다 이런 것을 극이라 그래요. 아버지가 아이를 혼내다, 어머니가 아이를 학습 지도하다 이런 게 극이에요. 선생님이 학생을 가르치다, 교관이 비행조종 훈련생들을 가르치다, 기숙소 사감이 기숙생들을 가르치다 이런 것들은 컨트롤이죠. 개주인이 개를 목줄 쥐고 데리고 다니면서 자, 똥도 누게 하고 운동도 시키다. 코치가 김연아를 가르치다. 이런 거는 극이죠. 컨트롤 제어. 자, 이게 극이에요. 상사가 부하를 제어, 스승이 제자를 제어, 부모가 자식을 제어. 이런 것들이 극의 관계예요. 충의 관계라는 것은 북한이 남한을 다스리려고 하다. 남한이 극렬 반대하다. 남한이 북한을 다스리려고 하다. 북한이 극렬 저항하다. 독재 국가가 민주시민을 탄압하려고 하다. 민주시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독재자에 맞서다. 이런 건 충이에요. 이런 건 충이죠. 보통은 선후 관계가 잘 없어요. 이 충에서는. 얘가 주도하면 얘가 대장이고 제가 주도하면 제가 대장인 거와 같은. 자, 밑에 충에 대한 설명이 있죠. A와 B가 서로 정면 충돌하는 것이 충이다. 노사가 충돌, 여성 인권 운동이 기존의 보수적 관행과 충돌. 이런 것들은 충이죠. 보통은 아버지가 아이를 이래라 저래라 너 5시까지 반드시 해가지고 와 했는데 아들이 싫어! 넌 아비도 아니야. 지금부터는 너라고 내가 맞짱 뜰 거야. 이러면 이제 충이에요. 근데 보통 그런 일은 아니잖아. 그래서 천간은 순리적으로 벌어지기 때문에 천간은 극이라 그러지. 천간은 충이라 그러면 약간 오바다. 그렇다고 천간을 충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그거 잘못됐어요 라고 하지 마세요. 그럴 수도 있는 거니까. 자, 충은 지지에서 이제 나타납니다. 지지는 계절의 논리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계절의 논리라는 것은 관성이 비겁을 다스려야 됨이 마땅하다라는 개념이 지지에서는 좀 흐려져요. 지지에서는 흐려져. 그러니까 지지의 개념은 이렇게 봐야 돼요. 봄이 오니 가을이 물러감이 마땅하다. 가을이 오니 봄이 물러감이 마땅하다. 여름이 시작되니 겨울의 기운이 물러남이 마땅하다. 같은 거죠. 만약에 인신충이 벌어졌으면 봄의 시작을 알리는 기운이 들어와서 가을의 시작의 기운을 밀어내다, 몰아내다 같은 거죠. 그러면 지지에 인신충이 있는 사주는 인목이 이겨요, 신금이 이겨요 라고 물어보면 대세운에서 지금 누가 주도권 잡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금이 주도권을 잡고 있나 또는 목이 주도권을 잡고 있나 또는 중간에 소통자가 나타나서 둘을 상생시키고 있나 그런 형태를 좀 봐줘야 되는 거예요. 자, 충은 비우고 새로 채우는 것이다. 변화를 통한 새로운 생산을 이끈다. 대립의 해소, 변화, 전환, 역마 등을 의미한다. 자, 사주에 인신충, 묘유충 등의 형충이 들어있으면 나쁜 사주가 아니라 어떤 측면에서 좀 액티브한 사주예요. 나쁜 사주가 아니라 액티브한 사주야. 여러분 어린이 대공원 놀러 가가지고 거기서 앉아서 시 쓰고 있는 게 잘하는 거야? 청룡열차 타는 게 잘하는 거야? 놀이동산 가면 청룡열차 타는 게 잘하는 거잖아. 사실 놀이동산 가서 시 쓰고 글 읽고 있으면 좀 웃기잖아. 그건 도서관 가서 해야지. 그렇죠? 책상에 앉아서 하든가 그거는. 그런 느낌이야. 근데 그걸 보고는 왜 놀이동산에 와서 왜 놀이기구를 타는 거야? 나쁜 사주. 그놈이 이상한 거지 그러면. 자, 사주에 액티브한 면이 많으면은 그러면 그런 사주는 정적으로 살려고 노력하면 그게 잘 안 돼. 액티브하게 살아야 돼. 오히려 그게 잘 돼. 왜? 영혼이 나의 이번 지구별 체험에 각종 계획들을 액티브하게 짜놨어. 계획을 짰다는 것은 꼭 무슨 개념과 같냐 하면은 내가 한 달짜리 유럽 여행을 가기로 했고
한 달짜리 유럽 여행을 가기에 앞서서 미리 비행사 비행기표 끊어놨고 호텔 예약해놨고 기차표 예약해놓고 가이드 예약해놓고 놀이동산 예약해놓고 꽃집 예약해놓고 맛집 예약해놓은 거야. 가서 내가 계획한 코스와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유럽 여행을 즐기면 어디 갔더니 막 밥 먹는 게 다 예약돼 있고 어디 갔더니 갑자기 가이드가 와서 길 안내를 해주고 어디를 갔더니 갑자기 기차를 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 밤에 어떻게 자야지 하고 있는데 갑자기 호텔에서 연락 와서 얼른 오서 주무세요 이러고 연락이 와. 우리의 삶이 그런 식으로 흘러가죠. 근데 만약에 여행 계획을 그렇게 짜놓고는 유럽에 가가지고는 꼼짝 않고 한 곳에 붙어가지고 아무 데도 안 가고 있으면은 안 되지. 계획이 안 잡히지. 그러면 자꾸 문자로 우리 호텔에 와서 주무세요.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저 가이드인데 왜 안 나타나십니까? 하면서부터 왜 오늘 예약해놓고는 왜 예약 깨십니까? 식당에서 막 문자 오지 뭐 하는 거. 나 그냥 여기서 가만히 있을 건데. 그러니까 사주가 액티브하게 써 있으면 액티브하게 살아라. 그러면 일이 잘 풀린다. 액티브하게 살지 않으면 강제로 내가 액티브에 휘말려 버린다. 강제로 내가 액티브에 휘말려 버린다. 한강 오리보트를 타러 간 게 아니라 리프팅 급류 타기를 예약을 해놨어. 거기 가서 오리보트를 생각을 했다가는 갑자기 막 급류에 막 보트가 이리저리 흔들리고 같이 탄 사람 몇 명은 막 물에 떨어지고 막 해. 으아 큰일 났다가 아니라 아하 이거 오리보트가 아니라 래프팅이구나. 야 너 줘봐 너 나도 빨리 넣어야지. 이거 재밌다 앞에 바위 있네 간신히 폈다. 재밌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지. 어머 바위 꽝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제 사주에서 액티브라는 거는 다양하게 경험해보라. 그리고 쌍방의 입장을 모두 이해해보라예요. 8글자에 있는 거는 다 나야. 다 내 거야. 다 내 거. 그거를 저건 나쁜 놈이고 요건 좋은 놈이고 요거는 취하고 저건 안 취할 거야. 안 취할 수가 없어. 강제로 취하게 돼. 그 경험을 강제로 하게 된다고요. 자, 그래서 충은 그 충이 붙어 있으면 급격히 이거 해보고 저거 해보는 일이 벌어지는 거고 이게 좀 떨어져 있으면 젊었을 땐 이쪽 경험을 해보는데 늙어서는 저쪽 경험을 해보고 하는 형태로 벌어지게 되는 거죠. 자, 충은 부딪혀 충돌한다는 느낌보다는요 한쪽을 비우게 하다라는 측면이에요. 그러니까 봄이 와서 가을을 들이받다라는 개념보다 봄이 오니 가을이 비워지다라는 개념으로 보는 게 충의 해석은 이게 비우다라는 이 기운이기 때문에 공하고 좀 비슷해요. 상대를 공하게 만들다. 그래서 비우다. 비우면은 또 무슨 효과가 나타나죠? 다시 채워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비우지 않고 억지로 가지고 있으면 곤란하죠. 뱃속에 들어있는 똥을 내보내야 새로운 걸 먹을 수 있지. 안 내보낼 거야. 싫어. 안 쌀 거야. 그러면 먹다가 안 들어간다. 비울 땐 비우고 채울 땐 채워라. 같은 형태. 자, 사주에 충이나 형이 많으면 이 충의 키워드가 이거예요. 충의 키워드가 인생은 도전. 부딪혀 본다.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성경책에 나오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그 누구한테 한 말이에요? 사주에 충 있는 사람한테 한 말이에요. 안 두드리면 안 열려. 안 두드리면 안 열려. 보통 안 두드리면은 강제로 두드림 당하는 일에 내가 그러면 하고 휘말리는 일이 생겨요. 휘말리는 일이. 자, 비우면 채워진다. 대립과 갈등, 밀어붙이기, 이런 형태들이 사주에 충이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다. 이게 난이도가 좀 합보다 좀 높아요. 제가 봤을 때는 합보다 좀 높아. 네, 대립과 충돌 이거를 막 카타르시스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극적인 과정들. 그리고 어떤 사람 요즘 정치 뉴스 보면은 우리 악수 우리 한편 했다가 다음 날 싫어 이렇게 막 대표와 후보 결별 막 이러고 뉴스 나왔다가 얘네 야 이러면 어떡하냐. 그래도 며칠 있으니 다시 포옹 사진 나오면서 야 우린 또 합쳤어요 막 이런 게 이제 중간이 잘 없죠. 중간이 확 합쳐다가 어느 날은 너 싫어 막 이랬다가 또 확 합쳤다가 너 싫어 이런 게 일종의 충 같은 형태에서 많이 나오죠. 합은 한 자리에 공존이나 절충이 가능하다. 그러나 충은 한 자리에서 공존이 어렵다. 이거 아니면 저거. 삶의 변화가 극단적일 수 있다. 합과 충이 함께 있으면 대화와 타협의 합과 충돌 변화의 기운을 함께 쓸 수 있어 능수능란하다. 사주에 합도 있고 충도 있으면 어쩔 땐 합했다가 어쩔 땐 충했다가 깼다가 어쩔 땐 합했다가 평화협상했다가 무력으로 들이받았다가 평화협상했다가 무력으로 들이받았다가 이럴 수 있는 거죠. 충만 있으면 무력으로 들이받다. 합도 있으면은 오늘은 들이받고 내일은 가서 이렇게 너 힘들었지. 그 유능한 경찰들이 범죄자 수사할 때 그런 거 잘하죠. 유능한 경찰이 그 마동석